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BC가 신천지 전직 간부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과거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이미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신천지 지도부 500여 명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러한 사실 폭로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대선 캠프의 실세들이 불이 나게 나섰던 겁니다. 먼저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8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새누리당 서병수 선대본부장이 한 남성을 만납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이 남성은 신천지가 새누리당에 깊숙이 잠입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장로가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단 입당의 배후로 이만희 총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장로라고 그분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근입니다. 측근이 이제 장로를 통해서 새누리당 가입 당원을 이제 쓰게끔 했죠. 추천을. 그래서 그 장로들은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희 교수가 지시를 해서 본인 허락 없이 입당 원서를 내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새누리당 당원증을 보내가지고 이에 앞서 유정복 당시 직능총괄본부장도 이 남성 일행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사실은 당원에 가입된 것을 내가 봤지 서로 확실하고 거기에는 이 참모니까 그걸 한 것이 지시되는 건 100% 사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선이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폭발력이 있다. 저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대선판을 뒤흔들 초대형 이슈였지만 전 신도 측은 폭로를 멈추는 대신 이만희 교주의 비위 수사를 조건으로 걸었고 입막음에 급급했던 캠프 실세들은 대선 승리 이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무책임하게 약속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역시 우리 총무님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잡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교단의 지시로 기획 입당이 이루어져 특정 후보와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지 즉시 수사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어제 장중에 5,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하며 5,000포인트 턱 밑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1,000포인트, 이른바 천스닥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이 AI 붐의 수혜국이 됐다고 짚으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들을 해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5천까지 10포인트 남긴 4,990으로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AI 열풍의 핵심 수혜국이 됐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코스피 5천 돌파의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나선 것이 기폭제가 됐다면서 주식 재평가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했고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코스닥도 2% 넘게 급등해 4년 만에 1,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상승률은 작년 코스피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AI 대전환의 시대, 코스닥의 중소기업들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이 회사는 작업형 양팔 로봇을 물류 현장에 실제 투입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양팔 로봇이 그런 이제 박싱을 이제 언박싱하거나 혹은 이제 박싱하거나 물건을 넣거나 이제 포장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상태죠.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5천 시대에 안착하려면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코스닥은 이제 그 혁신 벤처 기업 위주로 성장성이 유망한 그런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이제 더 성장해서 상장을 하는 시장이고 수익성과 그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코스닥 3천 달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도 코스닥 체질 개선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모험자본 투입 등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 이후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 대표가 사과했지만 당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 전원 불참했고 정 대표가 독선적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갖고 일방적인 합당 제안 발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는 7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4명만 참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조국 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한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이 항의의 표시로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정 대표는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한 분들이 많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정 대표의 사과와 해명에도 민주당 내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최고위원 3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최고위원들조차 합당 발표 직전에야 통보를 받았다면서 정 대표의 독선적 당 운영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는 분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 것이죠. 과거에 독재 정권 때 해왔던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정청래 대표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합당 제안과 관련한 진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28명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을 반대한다며 정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민주당 내 반발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당 문제는 단지 의석의 합 이렇게 보는 공학적 관점이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합 이렇게 문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전과 가치의 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합당이 안 되는 거고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점차 더 커지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출신 인사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 부부의 관계까지 설명하면서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여야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행 나흘 만에 가까스로 열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부정청약, 계엄 옹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선 아들 부부의 관계가 결혼식 이후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했다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아파트를 자진 반납할 의사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집을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해명이 논란을 더 부채질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몰고 갈 수 있는지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그럼 관계가 파경이 돼서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왜 시댁 돈으로 잡은 용산 아파트를 파경된 상태에 며느리가 혼자 산 거죠? 할아버지의 훈장으로 연세대에 합격한 장남의 사회기여자 전형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 후보자나 남편의 부모님들은 혹시 독립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후보자나 남편이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위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후보자는 내무부 장관을 지낸 시아버지가 청조 근정 훈장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손자인 장남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동료 의원들에 대한 낙선 기도 등 후보자가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망록에 대해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협치를 제도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읽었다며 장관이 된다면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도우면서도 지출 효율화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단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오모 씨에게 군 정보사가 공작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군 당국이 오 씨에 대해 정보사의 공작 협조자였던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보사가 민간인 무인기 침투 그 자체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입장인데 국방부와 군경 TF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오 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매체 2개를 차렸습니다. 북한 내부 동향을 다루는 NK 모니터와 국제뉴스 전문의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무인기 사건이 터지자 오 씨가 매체를 운영하는데 정보사 공작금 1,000여만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무인기 사건에도 정보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자 군 당국이 정보사와 오 씨의 관련성은 일단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회의원실 보고를 통해 오 씨를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공식 임무를 맡겼다면서 가장 신문사를 차려 오 씨에게 언론사 직함을 주고 향후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인기를 날려보내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사 관계자는 공작을 총괄한 건 기반조성사업단장 오모 대령이었다며 그 위에 있는 100여단장에게만 공작 사업을 보고했고 사령관에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 등 관련자 3명을 출국 금지하고 무인기는 물론 정보사의 공작용 언론사 지원에 대해서도 위법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내를 대상으로 하진 않잖아요. 이거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고 가담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정치 관여죄가 되겠죠. 군 당국도 이번 사건에 관여한 정보사 오모 대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